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소녀는 자신의 초라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전설적인 여배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수만 번의 연습 끝에 돌아오는 것은 재능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자 후견인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녀는 짐을 챙겨 도심 외곽에 위치한 커다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웅장함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안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앞치마를 두른 낯선 미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집 안에서 날카로운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검을 든 소녀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날아오는 목검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소녀는 침입자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와 상황을 중단시켰습니다. 후견인인 여성이 나타나 이곳이 오늘부터 소년이 머물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의 학교 최고의 인기인인 세 자매가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는 검도부의 주장이자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인 카리스마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둘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미소녀였습니다. 막내는 부끄러움이 많아 소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세 자매는 외모는 완벽했지만 가사 노동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연기에는 재능이 없었지만 집안일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주인공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청소기를 돌리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간 그는 냉장고 속 남은 재료들을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현란한 칼질 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지며 맛있는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지켜보던 자매들은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고 정갈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자매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고퀄리티의 가정식에 환호성을 실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무뚝뚝했던 첫째조차 밥을 한 입 먹고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공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배정받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았지만 아늑한 그곳에서 그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려던 찰나 문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잠옷 차림의 둘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소년에게 한 가지 비밀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첫째, 언니 몰래 밤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주인공이 감추고 있던 소지품 중 하나를 들고 그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그 사진은 주인공이 절대 들켜서는 안 될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과연 소녀는 이 위기를 넘기고 세 자매와 무사히 동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지만 집안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인공은 거실에 널브러진 자매들의 옷가지와 어지러운 가구들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엉망이 된 주방으로 향합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은 지난 듯한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능숙한 솜씨로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내며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배우로서의 재능은 없었을지 몰라도 살림에 있어서는 그는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식재료를 꺼내 자매들을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의 공기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베이컨의 향기가 거실까지 기분 좋게 퍼져나갑니다. 잠에서 덜 깬 첫째 자매가 코를 킁킁거리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반짝거리는 거실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둘째와 막내 자매도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이끌려 하나둘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오므라이스와 신선한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잠시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듭니다. 한 입을 먹자마자 자매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편의점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우던 그들에게 이것은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맛있게 먹는 자매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첫째 자매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그를 쳐다봅니다. 밥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주인공은 서두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빈 그릇들을 치울 뿐입니다. 그는 자매들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첫째는 무술을 연마하느라 항상 몸이 굳어있고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천재적인 쇼기 기사였지만 대국 외에는 자기 관리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막내는 화려한 연극 배우를 꿈꾸며 항상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주인공은 이들이 각자의 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서포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동안 그는 집안 곳곳을 수리하고 먼지 하나 남지 않게 청소합니다. 자매들이 훈련이나 대국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 자매가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합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피로 회복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영양 만점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주인공의 세심한 배려에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매 또한 주인공이 정리해준 책상 덕분에 대국 성적이 올랐다며 칭찬을 건넵니다. 막내는 자신의 의상을 수선해준 주인공에게 달려와 팔짱을 끼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삭막했던 집안 분위기는 어느덧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주인공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는 자매들이 잠든 후 조용히 거실 정리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을 찾아옵니다. 늦은 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주인공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문 밖에는 자매들의 과거와 관련된 의문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방문자는 자매들과 주인공의 행복한 동거 생활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문자는 자매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공은 그 소식을 듣고 주먹을 꽉 쥐며 자매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방문자에게 자매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증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자매들 사이에는 그동안 쌓여온 해묵은 감정의 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 때문에 언니와 멀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막내는 언니들이 싸울 때마다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주인공은 고민 끝에 마을 축제에서 함께 연극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자매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설득당합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집은 연극 연습을 위한 무대로 변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연기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매들의 감정 표현을 돕습니다. 연습 도중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며 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가져옵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며 자매들은 조금씩 날카로웠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첫째가 먼저 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며 눈물을 흘립니다. 둘째와 막내도 언니를 껴안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에 미소 짓습니다. 드디어 마을 축제 당일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공연장으로 모여듭니다. 무대 뒤에서 자매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는 이미 한 팀이라며 응원합니다. 막이 오르고 자매들은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을 무대 위에서 쏟아냅니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으며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공연에 몰입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 자매들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방문자 역시 그들의 유대감을 인정하며 물러납니다. 이제 누구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에는 불꽃이 터집니다. 첫째가 주인공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둘째는 팔짱을 끼며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계속해달라고 조릅니다. 막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평생 함께 살자며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주인공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장소를 찾았음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에는 평소처럼 활기찬 소동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 아래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다며 자책하던 주인공의 마음에는 어느덧 새로운 꿈이 자라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에 숨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세 자매 역시 그를 통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설적인 아들과 세 자매의 특별한 동거는 그렇게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이 이들의 집을 가득 채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